네,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귀환하자마자 바로 메인 프레스센터 동대문에 도착해서 방북 성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시간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와 2박 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 성과 그리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2박 3일간 생각해보면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고 많은 게 들어있었고 마지막 백두산까지 정점을 찍고 돌아온 것 같거든요. 일단 2박 3일간의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우선 뭐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성과는 뭐 대단히 크다고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 방북에서 세 가지 의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남북 관계 전반적인 발전 이것은 그 4.29 판문점 정상회담의 이제 실천적 조치들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이런 뭐 분야였는데 예.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앞으로의 발전 청사진을 이번에 많이 담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그 북미 간의 핵 협상이 정체 교착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재개하고 또 견인하느냐 이제 이 분야는 또 그 평양 공동선언에 이제 담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분야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또 앞으로 전쟁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담은 그 군사 분야 합의서 뭐 이것은 상당히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실천이 문제죠. 네. 네. 일단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방문이었다. 네,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양 방문은 이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한반도의 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이제 뭐 우선 좋은 출발을 보인 것이고요. 예. 네. 지금 앞으로 이제 곧 그 지금 뉴욕을 방문해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간의 그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완결짓느냐 예. 하는 이런 또 담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예. 네, 이렇게 총평을 좀 들어봤는데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문재인 대통령 백두산에서 서울에 도착해서 바로 또 프레스센터를 방문해서 대국민 담화 보고를 했는데요.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게 곧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저도 들으셨어요? 네, 그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 뭐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 정전선언의 의미 또 앞으로 금년 내에 이것을 좀 실현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뭐 그 말 그대로 이제 선언이고요. 네. 지금 대통령도 아까 그 설명하시면서 이것의 시작은 1953년 그 정전협정 남북 간에 이제 전쟁을 하다가 휴전해가지고 예. 소위 휴전협정이라고도 하죠. 네. 그 휴전협정이 1953년 7월 29일 날 이제 타결이 됐는데 굉장히 긴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62개 조항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는 그 종전선언이라는 그 문구는 없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는 앞으로 정치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그러한 평화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치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조문이 60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54년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관련국들 미국을 포함한 뭐 주요국 또 그다음에 북한 측으로서는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을 포함한 대표단들이 제네바에 모여서 50일 동안 정치 협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뭐 정치 선전 이런 것들만 난무했고 예.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내렸고요. 지금 67년 동안 이런 그 불안정한 정전 체제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을 평화의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그 장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점이 필요하다, 출발점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 종전 선언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결론은 아마 한미 정상회담 때 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대국민 보고 내용을 조금 더 여쭤보자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취해야 할 상응하는 조치와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네.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수석께서 추측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이길래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어떤 내용일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대단히 민감한 분야겠죠. 네.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에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뭐 장시간 같이 모든 행사를 같이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솔직한 의견을 많이 지금 교환을 하고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많이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방미길에 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과연 뭐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지 뭐 이건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은 상당히 이 북미 대화 협상이 재개될 만한 정도의 어떤 약속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정도까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네. 뭐 일부 언론 보도에는 이것이 이제 종전 선언 예. 의 조치를 미국이 취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데 뭐 이것은 다음 주에 뭐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2박 3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네. 이제 돌이켜보면 역사적인 장면들이 참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백두산 천지 방문을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수석님 백두산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유감스럽게 중국 측을 중국에서 통해 가셔서, 중국을 예. 통해서 갔는데 네네. 뭐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땅 한반도를 이제 통해서 올라가셨는데 네. 뭐 부럽기도 하고 네, 천지는 못 가보셨겠군요. 천지 가봤습니다. 그런가요? 중국 통해서도 이제 반이 갈라져 있습니다. 예. 백두산의 네. 천지가. 그래서 반은 중국 갈 측에 수가 있군요. 속하고 예. 뭐 언젠가 다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반은 이제 우리 뭐 북한 땅에 속하기 네네. 때문에 양쪽으로 올라가서 천지에 내려갈 수도 있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의 최대 성과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개인적 유대 관계를 아주 돈독히 하고 서로 신뢰를 좀 깊게 만든 거 아닌가. 네. 이것이 앞으로 남북 관계 발전이나 또 비핵화의 완성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제 실천될 수 있을 텐데 예.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관계를 이번에 구축하신 거 아닌가 이것이 큰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백두산 어떤 이제 트레킹 뭐 문 대통령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지난번 판문점 도보다리 어떤 뭐 독대 이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수많은 얘기를 그런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백두산 뭐 관광이랄까 참관도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하고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재가 해제가 되고 남북 간의 관광이 본격화되면은 네. 우리 국민들도 이제 우리 땅을 통해서 백두산을 이제 참관하는 그러한 기회가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을 지금 보더라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두 정상이 신뢰를 많이 돈독하게 쌓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화면을 보면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척을 만난 것처럼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정상끼리 친해진 이후에 일정은 굉장히 또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 어떤 양국 관계가 네. 정말 돈독해지려면은 정상 간의 어떤 그런 신뢰 구축과 유대 관계가 이제 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그런 면에서 두 분이 이만큼 이제 된 거는 뭐 판문점에서 두 번 만나셨고 네. 뭐 그동안에 뭐 여러 아래에서도 이제 남북 간의 연락이 많았던 것 같고요. 예. 네. 뭐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결실을 맺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5개월 동안 세 번 만나면 친척들보다 많이 만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1년에 친척 추석 때 한 번 만나는 분들도 많죠. 알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언문에 넣을 만큼 서울 답방을 약속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아니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남북 간에 말씀하신 대로 5개월 만에 3번씩 만나는 그러한 관계가 됐으니까 뭐 연말까지 아직도 한 석 달 남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언제든지 뭐 양측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또 이제 성과를 거두려면은 앞으로 그 미북 간의 어떤 비핵화의 진전이 이제 좀 충분히 거둬지고 네. 그러한 좋은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고요. 예. 네. 이제 그것이 혹시라도 또 다시 이제 이번에 뭐 잘 안 되거나 또 교착이 이러한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그 발걸음이 아마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뭐 올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이런 것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단계별로 실질적인 성과를 해 나가면서 이제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미국 쪽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흥미롭다,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 폼페이오 장관도 리용호 외무상에게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첫 만남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자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미국 측도 좀 긍정적으로 이번 회담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장관의 행보는 뭐 굉장히 발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즉각적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또 회담의 그 스케줄도 지금 뉴욕에서 이용호 그 외무상의 그 유엔 총회 참석 시에 폼페이오 장관과의 장관급 회담. 예. 또 그다음에 비건 그 이제 한반도 특별 대표의 이제 그 실무 협상을 비엔나에서 이제 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쁜 것이죠.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그렇죠. 앞에 두고 자기가 벌려놓은 이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미 협상 이것이 진전이 돼야 되는데 네. 뭐 그런 면에서 두 분은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이제 유엔 총회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가게 되잖아요. 네.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공개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전달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으로 전 들었거든요. 그런 암시를 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그 의제 3개 분야 중에서 그 비핵화 부분이 이제 포함된 거는 조금 그 뭐 전문가들은 미흡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문구를 집어넣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그거 외에 더 많다. 예. 뭐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이제 과연 그 두 분 사이에 그 교감이 이루어졌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뭐 저희가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뭐 일단 대통령의 말을 믿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는 아마 내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남북 경제 협력 문제도 있고요. 대북 제재도 있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남북 관계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지 좋을까요? 네, 뭐 지금 그 이번에 방북 성과만을 볼 때는 이제 한반도에서 어떤 그 적대 관계 이런 것도 해소가 되고 예. 그런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이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그런 그 하나의 청사진을 이번에 제시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를 뭐 얽매고 있는 하나의 그것이 있죠. 그게 북한의 그 핵 개발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또 국제적인 양자 제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해소돼야 이제 활발하게 남북 관계 협력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뭐 그런 것을 우리 정부도 그 무조건 의욕만 가지고 남북 관계를 뭐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예. 속도를 좀 거기에 국제적인 어떤 그 제재 해제나 또 비핵화 진전이나 여기에 맞춰서 균형 있게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너무 속도를 내다가 보면 과속하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뭐 이번에 잘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한번더 운전좌석에 앉아서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조율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